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시작이 되고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 모두가 다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다른 백신을 맞고 호흡이 힘들었거나 의식을 잃었던 사람은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약 1시간 반 뒤면 전국 1,900여 개 접종소에서 일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정부는 1,900여 개 접종소에서 동시 접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1호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날인 오늘 접종자는 요양시설 사람들인데요. 그중에서 만 65세 미만이면 입소자, 종사자 전부 맞습니다. 총 5,266명. 이제 실제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참 소소한 것까지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풀어드리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양동교 자원관리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양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관리반장입니다. 예, 막상 시작한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일단 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서. 1년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나눴을 때 1분기는 요양시설, 다중시설 관련자들, 그중에서 이제 고령자 빼고요. 이때 빼놓은 고령자들은 바로 다음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에 맞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평범한 20대, 30대, 40대, 50대는 대략 언제쯤 맞게 됩니까? 좀 각각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이 처음에 백신의 물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접종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맞게 되는 게 맞고요. 그 이외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네. 아마 어르신분들의 접종이 완료된 후에 네.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기 보면 됩니까? 3분기? 예,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그럼 3분기 7월부터는 뭐 2, 3, 4, 50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동시에요? 그것도 또 순서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백신의 공급 물량 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정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어떤 방식으로 되더라도 아마 그때부터는 아마 예약을 통해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이후는 뭐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다음 순서들은 물량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얘기할 수 있단 말씀이시고. 네. 16세 미만은 이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백신 개발 단계에서 요 16세 미만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얘네들은 요번에 뺐는데 그러면은 요 아이들은 언제쯤 맞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제조사에서 처음 설계를 할 때 대부분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16세 이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예방접종을 할 때는 그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확인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도 16세 미만에 대해서 아직은 임상시험 결과가 없지만은 현재 제약사별로 그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그에 따른 접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충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의 결과가 나온 후에 아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네. 자, 아무튼 내 순서가 이제 거의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내 순서가 온 거를 탁 집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지를 봐야 되는 건지 뉴스를 참고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알지요? 저희들이 접종 순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자가 옵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자가 오면은 거기에서 접종 기간도 콕 찍어서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로 가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그룹별로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종 기관도 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일반 국민들이 대규모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는 예. 아마 주변의 의료기관, 접종 기관이 많이 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평소에 네.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 자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순서가 왔는데 내가 뭐 어떤 이유로 놓치게 되면 맨 뒤로 간다는 거, 맨 후순위로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상황이면 후순위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조정해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반장님. 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예방접종은 사실상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접종이 예약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열이 오른다든가 다른 의학적으로 예진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네. 접종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의가 아니고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다시 예약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 걸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 몸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요 오늘 안 맞을래요 하는 거 말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의사 판단에 의해서 오늘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살짝 뒤로 조정을 해주신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감기만으로는 안 되고 열이 나야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증상이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 불가피한 출장 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예. 의학적 판단에 판단이기 의해서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지금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김재민 청취자님 외에 많은 분들이 임신을 했는데 혹은 임신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허가 심사가 완료된 백신의 경우에는 예.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좀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임신부는 그럼 임신을 네. 준비 중인 경우는 이제 맞아야 하나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 부분은 맞아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네. 좀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되신 분들은 아마 의료진의 좀 예. 상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경우구나.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맞는 쪽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임신 중인 경우는 일단은 보류인데 이 경우도 케이스에 따라서 맞는 게 그래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서 봤을 때 더 낫겠다 하는 경우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항체는 대략 언제쯤 형성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은 후에 예.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 한 2주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주? 2회를 네. 맞도록 설계가 된 약들 있잖아요. 지금 파이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런데 2번을 다 맞아야만 항체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1차 접종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 한 2주 정도 지난 때가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별로 권장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장 기간 내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1차 접종만 해도 항체 형성은 되지만 2차는 부스팅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해야 더 완벽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항체 형성률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60%대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90%대잖아요, 반장님. 네. 즉 모든 백신이 그렇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몸에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알 방법이 있나요? 아마 전문가들께서 백신을 접종받은 분들이 항체 형성 여부를 아는 방법은 혈액을 채취해서 아마 실험실에서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군요. 네,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모든 접종자가 개인별로
항체 검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필요성도 낮다는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코로나 확진 검사 키트처럼 그런 키트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네, 아마 그 일반 병원에서는 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키트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네네. 연구나 정책 목적으로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맞았어도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집단 면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가 그러면 집단 면역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그 코로나19의 기본적으로는 그 확산 상황 또는 그 확진자 수, 추이 이런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그런 걸 또 바탕으로.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접종 대상자가 예. 접종 완료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 말고도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죠? 세세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뭐 차근차근 이 궁금증을 풀어나가야 접종의 속도도 빨라질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제가 아는 데까지 혹은 또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주십시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